네, 1, 2학년 성진여고 학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겨울방학을 맞이 준비하면서 진로진학 아카데미 두 번째 클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관리 이제 과목별 공부법이 될 거예요. 방학 때 어느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거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과 마찬가지로 이건 하나의 샘플일 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공부법을 얘기하고 학습법, 시간 관리를 얘기하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선배들을 많이 지도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효과가 컸었다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거를 모은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잘 듣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듣고서 따라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어입니다. 영어는 저는 물론 영어 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 교사입니다. 다른 교과에 대해서 감히 건드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거대로 여러분들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름의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입장인 거니까 너무 이렇게 거부감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크게 듣기, 독해, 문법 세 가지가 있겠죠. 문법입니다. 문법은 물론 안 들어도 되고 문법을 막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문법을 한 권 정도를 여러 번 회독을 돌리고 한 권 정도를 완벽하게 내가 이게 통으로 보지 않은 친구들은 심리적으로 쫓기는 게 있더라고요. 1등급과 2등급 사이에서, 2등급과 3등급 사이에서. 그래서 문법 공부를 꼭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법은 심리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문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하나의 뭐랄까요, 이게 실패 사례는 뭐냐면 이 고등학생이라고 고등학교 문법책, 나름의 수준 있는 문법책을 보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문법책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수준보다 한 칸, 두 칸 아래 문법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문법을 공부할 거야. 명사편, 동사편, 조동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샀는데 갖고 와서 보니까 거기에 나온 예제들을 문법을 공부하다 말고 단어를 모르니까 내가 단어가 모자란 거였구나 하면서 문법책을 덮고 단어책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문법을 공부할 때는 내가 이게 간단한 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아는 단어로의 조합으로만 돼가지고 문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3등급 정도가 3, 4등급 왔다 간다 한다면 초등학생 문법책 아니면 중학생 수준의 문법책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법책을 3주 이내로, 2주, 3주 이내로 쫙 독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방학 때 계속 돌릴 수 있게.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계속 소개되어지는 문법 내용들을 자기만의 영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혹시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회독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낮은 수준의 문법책을 한번 보라 라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학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제시되어지는 문법, 단어, 용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노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잘 정리를 했고 시험 기간에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되는 거 이미 경험을 해서 알죠. 안 되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정리는 안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영어 문법이나 어떤 이게 설명에 들어가면 그거를 따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아직까지 그게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 마련해 두는 게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도 물론 매일 꾸준히 하고 내가 아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한 칸 아래 걸 해야지 독해가 쭉쭉쭉 되면서 이 패러그래프 사이에 한두 개, 서너 개 끼어있는 이 단어들을 유추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이게 독해를 해야 되는데 첫 줄부터 아예 독해가 안 되고 아예 모르는 단어의 조합으로만 연결된 이 독해책을 공부를 하니 진도도 안 나가고 능률도 안 오르고 몰입도 안 되고 공부는 한다고 안전은 있지만 영어 실력은 늘지 않는 이유죠. 독해도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책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거든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수준보다 한 칸 아래의 책,
방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매일 꾸준히 하는 연습을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듣기입니다. 듣기는 의외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두 문제 어이없게 틀리는 친구들이 정말 나와서 너무 억울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듣기를 너무 소홀히 한 거죠. 난 듣기는 잘한다고 해서 소홀히 한 거죠. 듣기는요, 일단은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거가 원칙이고요. 처음엔 대본 없이 한번 듣고, 들은 다음에 대본 따로 시간을 두고 대본을 읽으면서 아,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이런 단어는 이렇게 읽히는구나. 확인을 하고 대본을 펼쳐놓고 한 번 더 듣고, 그리고서 이왕이면 그 다음날, 덮은 다음에 다음날 또 다른 듣기를 하기 전에 어제 배웠던 듣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적어도 한 3번 정도 반복하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죠. 중학교 수학 위에 이게 수상하, 원투 선택 과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학은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만 하는. 자, 예를 들어서 제 일부를 중학교부터 담았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웠답니다. 대부분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부터 하는데, 혹시나 내가 5등급, 수학이 5등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학을 꼭 다시 한번 하고 수학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중학교부터 보기를 권하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나는 뭐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고1 수학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항식, 방정식 이런 게 있고 고2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게 중학교 건 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1의 수학이 하나하나의 단원들이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2학년 되면 무너집니다. 이 피라미드에서 가운데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피라미드에서 아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가 참 힘든 과목이에요. 수학은 철저하게 밑에서부터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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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위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요, 하지만 학원을 가게 된다면 학원에서는 복습, 복습, 복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계속 제시해야 여러분들이 아, 내가 모르는구나. 학원을 가야겠다라는 걸 나름의 상술이죠. 선행을 강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복습, 복습, 복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름 정한 수학의 황금 비율이라고 했는데 선행 4분의 1, 수업 1, 복습 4. 4배씩 들어가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 1시간을 듣기 위해선 방학 때 이런 거죠. 이번 주 일주일치의 수업은 방학 때 1시간 동안 쭉 들으면서 일주일치 수업을 듣고 이게 선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수업 1시간을 듣고 이 1시간의 내용을 4시간을 들어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 얘기해 볼게요. 방학이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있죠. 그러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다음 학기에 배울 수학의 내용을 쭉 가는 거예요. 개념을 듣고 기본 예제를 풀고 응용 예제까지만 푸세요. 굳이 뭐 필수 예제, 뭐 연습 문제, 수능 기출 문제 이거는 다음에 접어두고요. 선행 때는 그냥 개념만 쭉쭉쭉 잡아가는 한 달 반 동안 4달 거를 쭉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수업 거를 쭉 이게 들어가면서 하루에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일주일에 4시간 수학을 들었다면 적어도 4, 4, 16, 16시간을 공부를 해야 그 내용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수학을 어려워하고 못하는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나는 수학적 머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알겠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법칙을 따르지 않은 거죠. 1시간을 공부했는데 일주일에 5시간씩 진도를 나갔는데 별로 안 하다가 시험 기간 돼서 몰아서 공부한다면 그게 된다면 천재죠. 서울대 가야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1학년 친구들은 안 되는 거 경험했죠. 안 되는 거예요. 방학 때 선행을 했으면 수업을 듣고 철저하게 복습을 4배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번 방학 때는 여기가 되겠죠. 4분의 1 파트. 다음 학기 걸 공부하는 거. 동시에 아까 얘기한 거대로 이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선 앞에 거 4분의 1만 선행을 하고 나머지 많은 시간은 복습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습이라 함은 복습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습이라 함은 직전 학기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개념 확실하게 잡아가서 피라미드를 쌓는 걸 하게 되면 3학년 돼서 분명히 빛을 보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럼 다른 과목 얘기를 해볼게요. 국어는요, 간단하게 이게 저는 국어 공부하는 거를 조금 이제 저학년일 때는 이게 평상시에 몰입하는 습관을 많이 얘기를 해요. 강조를 합니다. 독서를 하거나 이미 여러분들은 국어는 어려서부터 이게 다량의 독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할 때 집중해서 읽으면서 거기에 쏙 빠져들어가지고 내용을 캐치해내는 그 능력일 수 있는 거거든요. 평상시 그거였고 이제 고등학교가 됐단 말이에요.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어는 학원에서 상담을 하면 당연히 선행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당신들이 되니까요. 그런데 뭐 어쨌든 국어는 제 생각엔 통으로 복습하는 교과예요. 기존 학기에 배웠던 거를 갖다가 이번 학기에 다음 거 4분의 1, 4 이거는 이제 수학인 거고요. 국어의 경우라면 그 매 시간, 매 시간 이전 학기 여러분들은 그 전 학기 2학기 때 배웠던 국어의 내용을 쭉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복습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통복습이 뭐냐면 국어 생각보다 외울 거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포스트잇에다 쓰고 노트에다가 정리하면서 외우려고 중얼중얼 했었던 거 지금 어디 있나요? 그 내용들을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국어 2학년 2학기 때 배운 게 뭐였지? 2학년 1학기 때 배운 게 뭐였지? 가령 2학년 됐단 말이에요. 2학년에서 기존 학기에 만약에 문법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국어 시간에 문법은 뭐였지? 라고 통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정리해도 되고요. 인강을 들으면서 통으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국어는 기존 학기, 이 직전 학기의 내용을 통으로 이해를 하고 외울 거 외우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은요, 지금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학년의 선택 과목으로 들은 과목 있잖아요. 내가 이게 수능 교과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번 학기에 반드시 탐구 그 과목은 정말 이게 총 복습이 끝나야 돼요. 한 개나 두 개가 되겠죠. 혹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은 들었잖아요. 그죠? 원을 다 들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는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반드시 공부를 끝내고 3학년이 돼야 합니다. 3학년에는요, 수학도 해야 되죠. 국어, 영어도 해야 되죠. 모의고사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는데 과학을 자꾸 밀어두려고 해요. 방학 이후로 밀어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에서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과학이 발목을 꽉 잡고서 못 올라가게 할 거예요. 제발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연계 학생 2학년이 있다면 과학만큼은 꼭 이번 방학 때 제 생각엔 완벽하게 끝내고 3학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과학 여러분들의 발목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말이 도중에 빨라지긴 했지만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까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죠. 실천을 꼭 해가지고 계약할 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